빨리. 아쉽다. 뭘 아쉬워. 아, 야, 너네 이번에 그 썸네일 봤니? 드림반이었나? 썸네일이 나도 몰랐는데 썸네일이 여기 딱 이민수 자리였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 게 썸네일이었어. 아, 깜짝 놀랐어.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선생님 어제 교회 갔더니 애들이 쌤 이거 뭐예요? 쌤 해명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진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튜브로 봐야겠다. 깜짝 놀랐어. 그 찰나의 순간이 어떻게 딱 그냥 랜덤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어디 딱 그게 딱 표현이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나 이민서가 했다는 건 처음. 그 원 하다가 애들이 원의 지름 얘기가 나왔었어. 근데 원의 지름을 애들이 줄여서 중지라고 한 거야. 아, 중심. 아, 뭐지? 원의 중심의 지름이라 했나? 그래서 애들이 줄여서 중지라고 한 거야. 중지? 중지하고 얘기해보였지. 근데 애들이 노래, 쌤, 그거 뭐야? 했더니, 왜?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제 알려줬지. 근데 그게 딱 찍힌 거야. 아니, 근데 여기도 중지예요. 뭐? 왜 화면이 작지? 아닐걸? 중지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벌써 가리키셨고요. 아, 여기 이렇게? 오른손? 아. 그럴 수 있지, 그거는. 자, 명제 봅시다. 자, 명제가 무엇인가? 오늘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자, 명제. 여기가 오히려 앞에서 했던 것들보다 조금 되게 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추상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 명제 자체가 앞에 우리 집합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집합에 대한 내용들이 잘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여기도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얘기 첫 번째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가 무엇이냐? 명제 뭐예요? 이름. 또 나와야지 또. 참가 거짓. 얘도 마찬가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거야. 집합은 명확하게 구별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 우리 집합이었잖아, 그치? 근데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거? 문장 또는 식 이런 거를 우리 명제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명확히 뭐를 구별할 수 있느냐? 참거짓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얘 확실히 참이야 할 수 있느냐? 얘 확실히 거짓이야 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 자, 박태권은 못생겼어. 참이야 거짓이야? 물론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대다수의 기준이 그런 거지 명확한 기준은 아니란 말이야, 그치? 명확한데. 아니지. 야, 나중에 커서 어느 그 집신도 짝이 있다고 태건이랑 짝이 맞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눈에는 태건이가 엄청 잘생겨 보일 수도 있다고. 좋아해도 그 부분으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그 있잖아. 사랑의 콩깍지라고 이게 콩깍지가 씌워보면은 되게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한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살다 보면은 그 콩깍지가 벗겨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라고 명확한 기준 아니다. 대다수의 기준이 비슷해서 좀 명확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 즉, 김민지는 매일 숙제를 안 한다. 거짓. 이건 참이잖아, 그치? 참. 여태까지 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치? 항상 밀린 것만 해왔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명제 또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오케이? 너무 좋아? 자, 그럼 우리 명제와 더불어서 우리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얘랑 뭐라고 볼 거냐면은 자,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야. 그럼 조건은 뭐냐? 조건. 얘는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어. 즉, 쉽게 말하면 우리 봐봐. 이거야. 명제는 자, 우리 이거 뭐라 부르니? 그치, 항등식. 얘는 뭐야? 항상 참이야. 그쵸?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 참, 거짓을. 그치? 항상 참이잖아. 항등식은 뭐라고? 명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 얘는요. 그치?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그쵸? 그때 참이 되는 x값은 얼마? 빵. 계산해보면. 그치? 뭘 5야. 당연한 거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쵸? 우리 지금 우리 3차 고차 방정식까지 배웠는데 이 정도 1차 방정식쯤이야.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x가 0일 때만 참이고 0이 아닐 때는 거짓이 나오는 것들 또는 마찬가지 나오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조건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식에서도 무조건 미지수가 있다고 해서 얘네는 조건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처럼 항상 참인 것들은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명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얘는 x값에 따라서 성립하지 않으니까 x값에 따라서 성립하니까 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자, 요거는요 뭐가 될까요? 얘는 조건일까? 명제일까? 명제. 왜 명제예요? 이는 1이라는 식이 거짓이라고. 그치, 얘는 모든 x값들에 대해서 항상 거짓이잖아. 그치? 참이 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죠. 걔도 마찬가지 명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시면 돼요. 요게 명제, 명제 조건. 됐어?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이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만 좀 알아주면 되고요. 자, 그 보통 명제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P, 다음 문자 Q,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통 명제는 나타내. 마찬가지 모두 조건들도. 알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 명제에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들이 또 하나 존재하긴 하거든. 근데 그걸 그래. 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조건 P가 있대. 얘이면 일단은 한글로 씁시다. 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가 존재한대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써볼까? x 플러스 2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대. 자,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니면은 그 둘 다 아니에요? 거짓? 거짓이에요? 네. 자,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니면 명제가 아니에요? 참이에요. 그쵸? x 플러스 2가 0이면 그 x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인 거지. 얘는 0이다. 마이너스 2가 오면 성립하잖아. 그쵸? 이럴 때도 우리가 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명제를 우리 무슨 명제라고 하냐면은 얘는 조건 명제라 불러.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오케이? 해서 우리가 조건 명제를 따로 부르는데 이때 그 앞에 있는 뭐뭐이면 우리 영어에서 배우죠? 뭐뭐이면 무슨 문? 조건문이라고 배웠니?
뭐뭐라면 뭐뭐이면 가정. 그렇지 가정문. 가정. 이 앞에를 우린 가정이라고 불러. 가정한 거. 왜? 그 다음에 여기는 그에 따른 결론. 그래서 얘는 결론. 뭐가 웃긴 거지? 됐어요? 가정 결론. 자, 근데 우리가 좀 특별히 얘네를 참이되게 하는 x값이 하나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한 x값들은 뭐가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 하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는 진리집합이라 불러. 무슨 집합? 진리집합. 다시 뭐라고? 진리집합은 그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들. 이게 진리집합. 보통 마찬가지 진리집합은 뭐 대문자부터 나타나니까 이렇게 쓸게요. 됐니? 다음, 그럼 여기도 진리집합이 하나 존재하겠지. 자, 여기에서 진리집합은 뭐랑 뭐가 있니? 원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6. 6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조건명제는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는 해석할 수 있지만 어쩔 때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있냐면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결론에 있는 집합에 전부 다 들어가 있을 때, 즉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다시 우리가 조건명제는 뭐 이면은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P이면 Q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거에 따른 진리집합들의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얘는 참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특별히 참인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 우리가 다음 명제가 자 이렇게 나온 거랑 그 다음에 다음 명제가 자 이렇게 나온 거랑 그 둘의 차이점은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어. 근데 얘는 참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기호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됐죠? 뭐 기본적으로 여기 정도까지가 보면 명제는 기본적인 거 다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볼게. 자, 우리 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니? 영어에서는, 그치? 못못이 아니다. 그쵸? 근데 수학에서 그 부정도 마찬가지 못못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때 기호로는 앞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하는 거야. 얘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부정의 뜻. 영어에서는 부정하면 우리가 항상 뭐 붙이니? 그치? 마찬가지 얘도 읽을 때 그냥 not, p 이렇게 읽으면 돼. 오케이?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럼 만약에 이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또 알아보자면 그 얘는 p가 아닌 것들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얘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것들. 그렇지, 여집합.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볼 거야. 요즘에는 기호가 이제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P 또는 Q라는 명제, 조건. 그리고 P 이고 Q이다 라는 명제야, 이거. 자, 얘 뜻이 뭐라고? 또는 얘는 그리고 뭐 이고.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만족하는 그러한 진리집합들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또는이니까 우리 무슨 집합? 합집합. P집합과 Q집합의 합집합. 얘는요? P집합과 Q집합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알겠죠? 보통 요즘에는 책에서 이거 안 나오는데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런 표시 잘 안 나올 거야. 근데 그냥 알고 있어라 하는 얘기. 알겠죠? 보통은 이제 그리고 또는 이렇게 나올 거고. 왜? 이거 또는 이거가 있으면 웃는 소리.
그런 거 같지만 머리가 뻑 돌아지. 이거 또는 그리고. 됐어요? 그 요 모양은 그 집합과 그냥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아. 방향은.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요거까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럼 얘 부정도 있겠지? 자, 이거 전체를 부정했대. 무슨 뜻이야? 이거 전체를 여집합한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마찬가지 이 조건들에 대해서 진리집합들은 충분히 또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not P 이고 not Q. 자, 요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 결국 얘랑 똑같다는 거네, 둘이. 부정, 부정, 부정. 오케이? 됐어요? 요게 그냥 기본적인 우리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건 명제에서도 보면은 얘는 조건이 두 개가 있었잖아. P이면 Q이다. 자, 참인 명제들에 대해서만 보는 거야. 얘도 조건, 얘도 조건이었지. 근데 우리 각각 이 조건과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름을 붙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만든 게 뭐냐면 얘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할 때 얘는 무슨 조건이냐? 얘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우리 불러. 다음에 얘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겠대. 그래서 보통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근데 우리 지금 물어보는 게 누구야? P는 무슨 조건이냐? 라고 물어본 거지. P도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이라고. 오케이? 다음. 반대로 이번에는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Q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근데 우리가 문제 또 여러 가지 풀다 보면은 항상 저런 관계가 아니라 자, 이러한 관계도 존재할 수 있겠지. P이면 Q이다가 참이지만 Q이면 P이다도 참일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저럴 때는 P랑 Q는 둘 다 뭐라고 할 수 있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 오케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마찬가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 이름 붙일 수 있다. 근데 요거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해. 해서 봐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화살표를 뭐 총 쏘는 거로 한대. 그래서 맞으면 뭐가 나? 총 맞으면 피가 나지. 그게 피가 필요 조건이래. 얘는 총을 들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래. 초성. 쟤는 잡혀가겠다. 자, 그런데 자, 뭐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항상 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나한테 초콜릿이 있어. 그치? 근데 나한테 너무 많아. 난 초콜릿 안 먹기 때문에 초콜릿이 한 10개가 있단 말이야. 그 너네도 먹고 싶잖아. 나는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너네한테 나눠줄 수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충분 조건이야.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야. 화살표. 오케이? 근데 지민이는 먹고 싶대. 그거 있어, 없어? 없어. 나한테 받아야 돼. 필요하니까.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 화살표 주는 방향은 얘가 무슨 조건? 충분하니까, 그치? 주는 조건. 주는 방향이니까 충분 조건. 얘는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니까 뭐 하기 때문에 받아? 필요하니까 받아. 필요 조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됐니?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처음에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다음 뒤쪽 다시 또 문제 풀어볼 거 증명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그 조건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아볼 건데, 아까 이해했듯이
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대. 그쵸? 근데 또 이런 명제가 있을 수 있잖아. 어떤 명제? 그 가정과 결론이 바뀐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한 두 명제는 역의 관계라 불러. 역, 뭐야?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야. 명제에서는 가정과 결론이 서로 바뀌었다. 해서 얘네들은 역, 명제라고 부르는 거고. 다음, 그 역을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을 해버려. not Q이면 not P. 그때 원래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와 not Q이면 not P다 라는 명제는 얘네들 서로 무슨 관계냐면은 대우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대우. 예전에는 뭐 이도 있었는데 요즘 안 나오니까 역과 대우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도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왜 중요한 게 아니냐면은 역은 일단 가정과 결론이 바뀌어서 우리가 책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다음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항상 뭐 나와야 돼? 두 직선이 평행하고 다른 직선이 하나 이렇게 만날 때 두 직선이 평행하면 떡볶이? 맛있겠다. 이게 다 맛있겠대. 동의가 억각 크기 같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기서 끝내면은 동의각의 크기 같아, 억각의 크기 같아. 그럼 두 직선이 평행이다라는 건 성립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그 명제를 바꿔서 나오는 때 항상 나왔었다고. 기억나요,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니? 알겠어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그럼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 원 위에 있는 두 점, 3학년 때 거야. 두 점과 호 AB 위가 아닌 다른 원주 위에 있는 점과 이루는 그 각을 우리 뭐라 불러? 원주각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 원주각의 성질은 한 원에 있는 임의의 점 P, Q에 대해서는 항상 그 원주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그 뒤쪽에서 다시 한번 나왔다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개의 점이 있는데 얘 각과 얘가 각이 같아. 그럼 뭐라고? A, B, P, Q는 한 원 위에 있는 점들인 거라고.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야, 다. 어차피 같은 얘기인데 왜 또 배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명제를 배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가정과 결론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왜 바꿔서 또 한 번 나오냐면은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의 명제도 항상 참이진 않아. 예를 들어서 자, 김민지는 사람이야, 그치? 근데 사람은 김민지래. 맞아, 틀려? 맞죠. 우리 다 김민지야, 그러면? 아니라고, 그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집합으로 빠졌을 때 P집합과 Q집합, 진리집합을 보면 얘가 이렇게 포함된다고,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포함관계 갖고 있다 그래서 얘가 항상 이런 포함관계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역은 항상 참이진 않아. 물론 참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항상 참은 아니야. 그 말은 역은 무조건 참은 아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 물론 참일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부정을 해봤대.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Q 여집합, 얘는 P 여집합. 얘는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하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근데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우리 성질을 배워왔으니까 이러한 포함관계에서 그 여집합들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성립하는 거 맞네. 그 얘도 참인 거네. 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도 항상 뭐다? 참이다. 그럼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면 주어진 대우 명제도 항상 거짓이다. 해서 우리가 그 대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 참거짓을 바라보는 게 진리값이라고 하거든요. 참과 거짓, 그것을 진리값이라 부르는데
그 진리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대우 명제를 자주 사용하게 될 거야. 특히 어디에서도, 증명에서도. 우리가 곧바로 이 명제를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은 그거를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기도 하고, 바로 증명할 수 있어서 바로 증명하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왜? 진리값이 같기 때문에 그 대우 명제를 자주 이용하게 될 거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 얘가 지금 말로만 들어서 얘가 도통 뭔 소린가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됐니? 네. 그리고 그걸 빼먹었네. 모든. 그냥 모든. 자, 이런 거야. 자, 모든이 들어간 명제랑 어떤이 들어간 명제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자, 모든과 어떤을 이 수학적에서는 서로 부정의 관계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하면은 애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그냥 기억하자고. 아, 얘네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 즉, 부정의 관계. 즉,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혹시 몰라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모든 사람은 김민지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지? 그치? 근데 그게 왜 틀린 거야? 어떤 사람은 김민지가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모든 학생은 숙제를 안 한대. 맞아, 틀려? 거짓이야, 그치? 왜 틀린 거야? 어떤 사람은 숙제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부정의 관계다, 저 반대되는 관계다 라고 기억을 그냥 해두시면 좀 우리가 속 편할 거야. 문제 풀 때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784번.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1번. 얘는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정식, 부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일반적으로 아니지만, 물론 부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아닌 건 아니지. 784번 봐봐. 만약에 자,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대. 자, 얘는 명제야 아니야? 명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약간 한 1%, 2% 부족한 거야. 왜? x가 허수일 수도 있잖아. 문제 나왔어야지. x는 실수일 때. 다음은 항상 참인 거니까 이건 명제가 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허수. 오케이? 문제에서 그 문자에 대한 조건이 안 붙어 있어. 그럼 우리 항상 어디까지? 복소수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 b는 0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얘도 거짓이라고. 알겠어? 왜? a가 1이고 b가 i면 0 나오잖아. 알겠죠? 해서 그것도 설명해야 되구나. 해서 얘가 명제가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그 거짓임을 보여주는 얘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발레라고 불러. 그래서 발레는 그냥 우리가 예를 드는 거야. 거짓인 얘.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거짓임을 보여준다, 거짓임을 증명한다 라는 거는 그 발레만 찾아주면 끝. 오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발레 하면 또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나온 김에 합시다. 자, 봐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P,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대요. 여기에 A, B, C라는 원소들이 있어.
자, 다음 P이면 Q이다. 얘가 지금 현재 지금 거짓인 거죠. 그쵸? 왜 거짓인가를 알아봐야 돼. 거짓임을 보여주는 얘, 즉 발레에 속하는 원소는 어떤 거냐? 라고 물어본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참이라고 했을 때는 P가 어디에 포함된다? Q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만족해야지 우린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짓이라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얘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P에서 Q를 뺀 부분, 차집합 부분, 그치? 여기에 얘가 공집합이어야지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포함 관계니까. 포함 관계라면 우리가 항상 이거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는 얘가 만족하지 않아? 그게 뭐라고? 거짓인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P 차집합 Q에 해당되는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얘, 즉 발레 집합이다 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자, 2번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명지 아니고 끝났네? 1번이었네요? 넘어가면 되죠? 민지야. 다시 또 이제 기분 사라졌어? 왜요? 너 표정이 또 슬슬 졸려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씩 풍기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네. 또 여기서 내가 또 하나 또 미끼 하나 툭 던져주잖아? 또 확 살아난다 또 이제? 또 그게 끊어잖아? 확 또 죽는다 이제? 뭘 안 죽어? 선생님 요즘에 어제 선생님 치킨 먹고 싶어서 치킨 먹었거든 밤에. 몇 시에 먹었더라? 12시에 먹었어. 애기 집어넣고 황금 올리브 치킨. 너무 맛있더라. 근데 한 조각 먹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깨가지고 또 방에 들어가서 또 애기 좀 달래고 재우고 있다가 나와서 좀 먹으려다 또 울어. 갑자기 또 들어가서 또 달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선생님 와이프는 벌써 다 먹었어. 그래서 와이프가 그 내에서 선생님 마저 먹었지. 황금 올리브는 좀 안 좋은 게 치킨 덩어리가 너무 커. 그치? 다른 데는 좀 조각이 좀 작은데 거기는 조각이 좀 크더라고. 그래서 배부른데 좀 조그만 조각 한 조각 먹고 싶은데 걔는 크니까 먹기도 애매하고 안 먹기도 애매하고 그래. 물론 선생님은 그거 고민할 건 아닌데 선생님 다 먹거든. 어제도 깔끔하게 다 해치웠지. 선생님 와이프가 놀랬어. 다 먹었어? 그래서 선생님 애들로 표현했지. 아니 몇 조각 없었어. 탕수육 먹었어. 어제 그저께 탕수육 먹었는데. 선생님 튀김을 그렇게 징그럽게 좋아해 진짜. 고기, 튀김, 치즈 딱 이거 세 가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치즈 돈가스 되게 좋아하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게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 예전에는 느끼함을 모르고 살았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이제 느끼함을 좀 알게 되더라고. 좀 슬픈 현실이지, 그치? 자, P 또는 not Q. 자, 얘의 부정은 하고 물어본 거야. 자, 저 그냥 조건만 찾으면 안 돼. 알겠어요?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해? 부정해야지. 뭔데? not P 이고 Q. 자, 요거의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부정인 거니까.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 교집합, Q. 됐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여기서 바로 찾아도 되지만 우리는 또 요거 보니까 뭘 할 수 있어? Q, 차집합, P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근데 요게 조금 부등식에서 찾기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바라봐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수식선 한번 나타내 봤더니 P는요 마이너스 2
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고, 아, 여기에 있는 집합들, 원소들. 그 다음에 Q는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5.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고. 어? 맞니? 이거 부정이잖아. 그니까. 뭐가 잘못 썼나? 미안해. 자, 그럼 봐봐. 지금 이게 지금 P 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Q 집합인 거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Q에서 P를 뺀 나머지 쓰라는 거지, 그치? 그럼 거기는 뭐야? 이쪽만 남겠네. P 빼면은. 맞아요? Q에서 P 빼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그 조건은 얼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P에서 마이너스 2 안 빠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요걸로 해. P 여집합은 뭐야? P 여집합은 얘 부정한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얘 뭐냐면 이거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쵸? 그 얘의 부정은 얘가 부정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치? 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다. 요게 뭐라고? P 여집합. 오케이? 단순하게 그냥 부동호 방향만 부동호 바꾸면 안 돼. 여기에는 그 이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야 돼. 알겠죠? 됐니? 해서 우리가 그 공통인 부분이 이만큼. 여기 포함되고 얘는 포함 안 되고. 됐어요? 만약 헷갈리면 그냥 이걸로 그냥 보는 게 가장 속 편할 거야. 안 헷갈리고. 알겠죠? 해서 이거 또는 얼마? 3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더라. 그래서 몇 번? 넘버 4, 4번. 왜 4번이라 해서 4번 썼네? 790번. 자, 전체 집합이 마찬가지 또 뭐라고요? 12의 양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4, 6, 12. 자, 요렇게 있을 때 다음 두 조건 PQ가 얘도 진리집합이네? 진리집합 씁시다. 그러면 P는 어떤 거? 4보다 작은 거니까 진리집합은 1, 2, 3인 거고요. 다음 Q의 진리집합은요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거냐, 그치? 그럼 뭐? 2, 3, 4, 6 여기까지. 항상 전체 집합에서 생각한 건지. 자, 이때 다음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1번 낫P. 자, 얘는 진리집합 뭐예요? P의 여집합인 거니까, 그치? 그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몇 개? 3개. 4, 5, 6. 4, 6, 12. 자, 두 번째. 낫Q 물어봤어요. 자, 그럼 낫Q는요. 얘는 Q 여집합인 거잖아, 그치? 자, 그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개. 가장 많은 거 물어봤니? 그게 다 구해봐야겠네요. P 그리고 Q는 뭐야? P 집합과 Q 집합의
교집합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자, 얘네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2, 3, 2개요. 4번. not P 또는 Q. 자, 얘로 왔네요. 자, 얘도 나타내보면요. P, 여집합, 합집합, Q. 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물어봤네, 그치? 그럼 P 여집합은 뭔데? 4, 6, 10이었지. 거기에 2, 3, 4, 6, 2 합하는 거니까 12만 추가되면 되는 거네. 몇 개? 5개.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P 또는 not Q. 자, 얘는 어떤 집합? P 합집합, Q 여집합. 이거의 원소의 개수. Q 여집합은요 1하고 12인 거지. 여기다 1하고 12 해봤자 12만 들어가는 거네. 몇 개? 4개. 오케이. 따라서 가장 많은 것은 4번. 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얘는 처음에 딱 나와있잖아. X, Y, Z가 뭘 때? 실수일 때. 이러한 조건들이 되게 사소한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치? 자, 첫 번째, 1번. 뭐 찾는 거야? 다음 명제 중 참인 거 찾는 거야, 참. X제곱 더하기 X가 0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죠? 여기에는 어떤 원소 있어? 0과 마이너스 1이잖아. 만족해? 안 하잖아. 얘가 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얘 땡. 자, 2번은요. X, Y, Z가 다음과 같은 관계일 때 이거이면 X, Y랑 Z XZ인가요? YZ? YZ랑 얘네가 이렇게 똑같이 셉니다.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에요? 아이고 이거 지워면 안 되는데. 지워버려? 그렇지. Y가 음수일 때도 있잖아. 그렇지? X, Y, Z가 전부 다 음수라고 생각해버리면 얘는 달라져 버린다고. 즉 우리가 곱하기는 같은 수를 곱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음수를 곱했냐 양수를 곱했냐에 따라서 또 그 부동 방향이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거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얘는 땡. 3번.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도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요. X 플러스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X의 최대값이 1이고 Y의 최대값이 1이야. 그럼 당연히 합했을 때는 그 최대값과 최대값을 더했을 때보다 당연히 작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당연한 거네. 3번. 됐어요? 마찬가지 4번도 틀렸죠? 4번 왜 틀렸어요? 그렇지.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0보다 크면 X가 0이 아니고 또는 Y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맞겠지. 근데 얘는 또는이 아니야 뭐야? 그리고 쉼표가 그리고의 의미야. 자, 그리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 둘 다 0이 아니라고 한 거니까. 하나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5번은 X, Y가 0이다 라는 뜻은 무슨 뜻? X가 0 또는 Y가 0. 근데 그 뒤에 있는 건 X, Y가 둘 다 0. 됐죠? 해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풀 때는 797 다음 집합
에서 P와 Q, ABC, ADC가 아니라 ABC, DE. 자, P이면 not Q이다. 자,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어떻게 하라고? 얘가 거짓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찾으라고? 두 집합의 진리 집합의 차집합 찾아주라고. P 얘는 Q의 여집합, 그치? 이거의 차집합을 찾아주면 여기가 뭐라고? 거짓임을 보여주는 우리 원소가 들어가 있다고. 근데 얘네는 또 마찬가지 우리 좀 지저분하고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뒤에 있는 놈은 반대되는 거죠. 얘가 우리 거짓임이 포함되어 있는 원소. 해서 여기 B.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 요게 참이 되려면 P가 Q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언제? 서로소일 때 라고 우리 집합 연산하면서도 또 다뤄서 봤었고. 시윤이 그 영상 봤어 안 봤어? 봤어요. 그 표 알아야 돼? 알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집합 한번 했잖아. 집합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표는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계속 나와요. 오케이? 나중에 그 조건 할 때도 마찬가지 계속 나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할 때도.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은 계속 똑같아. 근데 그 문항의 표현 자체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이제 배운 개념들로. 알겠지요? 아, 그거 안 했네. 3단 논법. 문제 보면서 하지 뭐. 다음 명제가 참일 때 뭐가? 나 P이면 Q가 뭐일 때? 얘 참일 때. 그 얘 언제 참인데? 참일에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 진리 집합들끼리의 관계가 얘 포함되는 관계예요. 그쵸? 근데 우리 또 배웠잖아. 얘네는 뭔 의미라고? 서로서는 여집합에 포함될 때. 서로의 여집합에 포함될 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적용했던 거 있어.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거. 요거. P랑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가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 성립한다. 여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된다는 건 표 다들 참고하세요.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모르겠다면 또 우리한테 뭐 있어? 펜다이어그램 있잖아. P 여집합이 이만큼 있대. Q는 이만큼 있대. 당연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지. 됐어? 꼭 반드시 PQ라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럼 P 여집합은 뭔데? 이만큼이고 P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P인 거잖아. 이 연두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그치? 맞아요? 그럼 P랑 Q랑 합집합하면 무조건 항상 전체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해된 거 맞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항의 표현들을 조금 성질을 좀 잘 알아들어 하는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모르면 또 어떻게 해? 애들 또 저 문제를 이걸 해석 못해서 문제 못 푸니까. 따라서 몇 번? 바로 4번 딱 나오는 거지. 됐어요? 이런 거 보는 건 오래 걸리고 끝도 없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나와야 돼. 805번. P 조건은 절대값 x-k가 3보다 작아요. Q 조건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때 P이면 Q가 뭐가 되도록?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연수 K. 마찬가지 또 참이 되도록 한데 그거 뭘 만족하라고? 진리 집합끼리의 포함관계가 만족하라고. 그 얘가 얘 포함되면 되는 거잖아. 부등식이잖아. 수식성 그림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자, 이 조건부터 다시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x는 사이값인 건지 얼마? k-3, k 플러스 3 사이값. 됐어요? 그래 놓고 그립시다. 수직선. 항상 부등식은 수직선. 해놓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저거니까. 자, 마이너스 2랑 6.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Q.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K-3, K 플러스 3. 얘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됐니? 이게 P집합.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K-3은 몇보다? 마이너스 2보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면 되고, 그치?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돼요. 되죠? 그치? 이거 봐야지 잘 보면 되잖아? 얘 마이너스, 있는 거에 마이너스 2가 없는 거잖아. 당연히 같아도 되는 거지, 그치? 그쵸? 얘도 K 플러스 3은 6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야 돼. 같으면 돼요. 얘가 6, 2여도 포함 관계 성립하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 K 값은 몇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몇 개? 오늘 민주가 와서 들었어야 했는데 민주가 무슨 일 있지? 놀러 갔나?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어떤 소수는 어떤은 우리가 만족하는 게 뭐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그쵸? 자연수 아니야? 짝수인데?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뭐가 있어요? 2라는 소수가 있잖아. 짝수 존재하잖아. 얘 참. 모든 전부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 어떤은 공집합만 아니면 돼. 쉽게 말하면 알겠죠?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요? 실수라 했으니까 실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얘 참이요. 3번 어떤 양의 실수에 대하여 x제곱은 x보다 작다. 맞아요. 어떤 거? 분수? 3분의 4? 2분의 1. 그치? 이거 풀어보면 되잖아.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거니까. 그쵸? 양수들 중에서 1보다 작은 어떤 자연수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겠네. 그래서 얘도 참. 다음 네 번째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야? 맞지? x제곱 더하기 x는 0이다. 얘도 맞네. 어떤 이니까 만족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 심지어 만족하는 거 두 개 있죠. 0과 마이너스 1. 그거 얘도 참이고요. 5번. 모든 무리수는 x제곱이 유리수입니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다 다시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거짓이겠지. 그럼 왜 거짓일까? 그 반대는 뭐가 있어요? 어떤 거? 파이? 그치? 파이 제곱하면은
어쨌든 무리수잖아. 그치? 또는 이런 것들 얘 제곱하면 무리수잖아. 3 플러스 2루트. 그쵸? 자, 우리가 단순하게 제곱근의 형태로만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제곱하면 당연히 유리수니까 대부분 유리수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도 있잖아. 합의 꼴로 나타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항상 무리수가 나오죠. 항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리수가 나오죠. 그쵸? 나보고 운동하래.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었대. 나 계속 써있는데. 이 워치가. 봐봐. 잠시 일어나 보세요. XY가 실수일 때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안 나와 있는 경우 조심해. 그냥 맨날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당연히 실수겠거니 생각한단 말이야. 안 나와 있어도. 거기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여기 참인 것. 여기 참인 거 찾으래요. 여기 T인 거. 어우, 목 아파. 오늘따라 이렇게 목도 왜 이렇게 아프니? 먼지가 많이 날리나? 저희 휴대폰까지 날라왔어요. 아, 그래? 네. 야, 그 커피도 다 들어갔겠네? 제 물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아픈가? 냠냠. 뚜껑을 갖다 내야겠다. 뚜껑 덮어놓고 마시고 덮고. 에어컨 때문에 더 그럴까 봐. 에어컨이 공기에 이게 순환을 시키잖아. 계속. 가쁜 과학 시간? 아니야? 이 안에서도 바람이 부니까 계속 이가 순환이 될 거 아니야. 확산이랑 좀 다른 내용이 아니나? 맞아요. 액체에서 그래요, 확산. 응? 확산은 액체가 아니, 뭔 소리야? 기체가 하는 건가? 네? 액체하고 기체 아니야? 액체, 기체, 향수 이런. 그 분자들이 얘네가 퍼지는 정도를 우리는 확산이라는 거잖아. 액체 기체. 기체는 분자가 없어요? 기체와 액체 얘기잖아요. 왜, 과학 선생님 왜요? 고체는 뭐지? 고체 전도 아니야? 그치. 고체는 확산이 안 되지. 석산 발광 그런 거에서. 그렇게 말하면 나 뭐 하는지 몰라. 패스. 814번. 다음 여기 참인 거. x는 0이면 xy는 0이다.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알겠죠? 윤우야, 많이 피곤하니? 시윤이 어디 갔다 왔어, 근데? 방학 때? 개고기야. 개고기 먹었어? 계곡이라고 찾았어요. 아, 계곡. 계곡이요. 너무 해맑게 그래. 계곡이 먹었다는 줄 알았네. 계곡 어디 갔다 왔어? 이름을 몰라요. 동네도 몰라, 어딘지? 그냥 계곡 갔다 왔어? 윤우는? 할머니 댁이 어디야? 서울? 서울 나들이. 엄청 덥지 않았어? 저기는 벌써 여행 가 있고. 꿈나라 갔네. 선생님 좀 꿈나라 좀 갔다 왔어. 이번 여름 때. 휴가 때는. 부족했던 잠들을 좀 많이 보충한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좀 자고, 점심 때도 자고, 저녁 때도 좀 자고, 번갈아 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잤어. 다행이다. 그래서 순간 다행이다 이것들 다행이다라고 해서 나 걱정해 주셨구나.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발음이 좀 이상한 거야. 다행이네요. 나 순간 되게 감동했는데. 자, 얘 여기래요. 자, 얘 0은 뭔가요, 그러면?
가정과 결론이 바꾼 거니까. x, y가 0이면 x는 0입니까? 물어본 거지. 참거짓. 얘는 거짓. 반드시 x가 0일 필요는 없잖아. 그치? y가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얘는 2번. 3x-7. 얘가 0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 부등식에서는 참거짓 판별할 때는 수직선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역은요. x가 2보다 크면 3x-7은 0보다 크다라는 얘기한 거지. 얘 뭔데? 풀어보면 x는 3분의 7보다 큰 거죠. x가 2보다 크면 얘는 3분의 7보다 큰가요? 다시 말하면 포함관계가 성립하냐 물어본 거잖아. 2, 3분의 7. x가 2보다 크면 x가 3분의 7보다 큽니까? 초록색이 파란색이 포함됩니까? 아니잖아.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수에 대해서는 성립 안 하는 거잖아. 그치? 어떤 것들? 5분의 11 이런 것들. 3분의 8은 성립하는 거고 3분의 요 사이에 있는 거 5분의 11 5분의 11 어떻게 걸어놓은 거야? 얘 2보다 3분의 1만큼 큰 거지. 그 3분의 1보다 작은 거만큼 더 크면은 요 사이에 있는 수겠네. 3분의 1 작은 게 뭐야?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11분의 1, 12분의 1, 13분의 1, 14분의 1, 15분의 1, 16분의 1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은 참이 아니다. 해설 나타나기 얘도 거짓. 그래서 내가 부등식은 항상 수직선에서 생각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3번. x, y가 짝수이면 x, y는 짝수다. 딱 봐도 거짓일 것 같아 보이죠? 역은 뭔데요? x, y가 짝수이면 x도 y도 짝수다라는 거지. 얘는 맞아 틀려? 당연히 틀리죠. 둘 중에 하나만 짝수인 거잖아. 얘는 x, y 둘 다 짝수라는 얘기인 거니까. 심표는 그치? 다음 넘버 4.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더하기 y는 0보다 크다. 마찬가지 또 역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역은요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뭐가?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큽니다. 참거짓 거짓. 그쵸? 마이너스 1, 2인 경우가 있겠지, 그치? 발레 찾아보자면 굳이. 자, 5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면 x가 0이고 y가 0이다. 그럼 역 마찬가지 또 구해봤더니 역은요 x가 0이고 y가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얼마다? 0이다. 참거짓? 얘는 참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절대부등식 하면 또 나올 거야. 알겠죠? 요거. 그래서 여기는 참. 됐니?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이따가 다시 뒤에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화장실 갔다 오셔서. 왜 하나요? I don't know. 근데 민주 그거 같던데? 수련회 가기는 맞아요. 교회 수련회. 근데 월요일까지는 주는 거야.
자, 다음 보도록 합시다. 우리 저희 윤우씨. 또 윤우씨. 오케이. 정신 차리고 보고. 배고파요. 저도요. 나도요. 자, 819번.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4보다 작으면 A는 K보다 작고 또는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다음 명제가 참이라고 했어. 그치? 참.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보기엔 조금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주어진 명제는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얘의 명제가 참이려면 항상 어떤 명제 참이라고? 대우도 참이라고. 그치? 해서 대우를 한번 구해봤더니 그 대우 명제는 얘네를 뭐한 후? 얘네를 각각 부정한 후에 바꿔야 역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거기에 부정하면은 A는 K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이면 무슨 뜻이야? A 플러스 B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인 거죠. 요거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네. 그치? 얘네가 최소값이 K,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럼 둘이 더한 최소값은 당연히 A 플러스 B는 최소값끼리 합끼리 더한 것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그 값이 얼마? 4라고만 하면 안 돼. 알겠어? 왜 4라고만 하면 안 되냐? A 플러스 B가 현재 얘네는 K-1인 거고 다음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수직선이잖아. 그치? 자, 얘네를 A 플러스 B라고 해봅시다. 그 얘는 K-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맞아요? A 플러스 B의 값은. 근데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며. 근데 얘가 여기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그 K-1은 물론 그냥 4여도 되지만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오케이? 해서 그 K 값은 얼마보다? 5보다 크거나 같더라. 해서 그 K의 최소값이 5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간혹 저라고 물어보면서 한 자리 자연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더 있어? 또 이게 일일이 넣어서 또 찾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3단 논법은 우리 국어 시간에 어차피 배운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겠죠? 국어 시간에 배웠다며. 3단 논법.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오. 사크라테스는 죽는다. 사크라테스. 맞아? 배웠어요. 그거 똑같아. 즉 3단 논법은 P이면 Q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했을 때 그 결론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3단 논법이라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명제 not P 이면 Q 라는 명제와 P이면 R이라는 not R이라는 명제가 둘 다 모일 때, 자, 참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물었어. 그러면 우리가 꼭 여기서 나오는 것들, 항상 참인 명제는 하고 우리가 문제 나오겠지. 이거 찾을 줄 알아야 돼. 그 첫 번째는 뭐? 그렇지, 대우 명제. 두 번째는 방금 했던 거 3단 논법.
의한 새로운 명제들. 딱 요 두 가지만 찾으면 돼. 알겠어요? 해서 일단 첫 번째, 뭐 찾자고? 대우 명제 찾자고. 자, 얘 대우는요? 얘 대우는요? not Q. 이면 P이다. 그치? 다음 얘 대우는요? R이면 not P이다. 알파벳부터 배우겠구나. 됐어요? 다음 이제 3단 문법. 3단 문법은 하나만 찾으면 돼. 일단 중간에 같은 거. 요거 두 개 같네. 가정과 결론이. 그 얘로 연결했다는 거잖아. 그치? R이면 not P이고 not P이면 Q이다. 그 결론 R이면 Q이다. 됐어요? 하나만 찾으면 자동적으로 not Q이면 P이고 P이면 not R이다 라는 명제가 결국엔 얘가 뭐니까 얘네 둘도 대우 관계니까 요거 하나만 찾으면 그냥 바로 그냥 대우 명제 써버리면 된다고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 찾아주면 나머지 하나는 항상 참인 명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없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몇 번이야 그러면? 5번. 자, 825번.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도 좋아한대? 미술도 좋아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또 뭘 안 좋아한대? 체육 안 좋아한대. 됐니? 항상 참인거 물어봤죠? 얘도 똑같아. 명제 주어졌을 때 대우 3단 논법 찾아주라고. 그럼 얘의 대우 명제는 뭐가 되니? 미술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뭐도 안 좋아해? 음악도 안 좋아해. 그리고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은 음악을 좋아해. 라고 찾고 다음에 또 뭐 찾아주면 3단 논법 찾아주면 3단 논법은 뭔데? 또 우리 중간에 겹치는 거 하나 찾아주라고. 가정과 결론이 같은 거. 그러면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은 모두 좋아하는 거야? 미술도 좋아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더 찾을 필요 없이 얘의 모두 역 찾아주면 된다고. 여기 아니라 대우.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모두 안 좋아해. 체육도 안 좋아한다고.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이. 괜찮아요? 그럼 몇 번? 4번.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잖아. 잘 봐야 돼. 그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은 미술을 좋아한다. 요거네. 4번. 지민이 오케이? 저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확실히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나머지는 생각하면 안 돼. 혹시나 여기서 선생님 이것도 되지 않아요 하고 반박할 사람들은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지? 자, 다음 828.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건을 찾아라. 그쵸? 네, 그래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냐면은 필요 조건 중에서도 필요 충분 조건이 있고 그냥 필요 조건이 있단 말이야. 필요 충분은 얘 입장에 봤을 땐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요거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못 찾으라는 얘기야, 결국에. 그냥 순수하게 어떤 조건? 그냥 필요 조건인 거 찾아라 라는 뜻인 거야. 필요 충분 조건 말고.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지. 필요 충분 조건은 언제? P와 그 Q의 관계가 필요. 뭐라고? 받는 거. 필요하니까 받아야 돼. 화살표 얘는 P가 받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이 명제가 참인 거 찾아라 주라고.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 어떻게 다시 바꿔서 봅시다. 그럼 Q이면 P에다가 참인 거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지퍼끼리의 관계를 찾아보면은 Q가 P에 포함되는 거 찾아라 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자, 1번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P 조건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고요. XY는 자, 0이래요. 자, 얘네는 항상 해석해봐야지. 자, 이거는 무슨 뜻이야? X,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0. X가 Y랑 둘 다 0이라는 거네.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X가 0, Y가 0. 이는요? Q 조건은요? 둘 중에 하나. X가 0 또는 Y가 0이란 얘기인 거지. 그게 포함하면 어떻게 되니? P가 Q에 포함되는 거지. 또는이 더 큰 합집합이니까, 그치? 됐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Q가 P에 포함되는 거 찾고 싶은 거야. 그럼 1번 땡. 자, 2번 P는 X가 Y보다 더 크고요. 그 다음 Q는 XZ랑 YZ랑 비교했을 때 얘는 얘가 더 큰 거고요. 됐니? 근데 Z가 뭐라고 했어? 양수라 나와 있어요. 얘는 무슨 조건이야? 얘가 크대. 양수 곱하면 당연히 얘 만족하지. 얘 입장에서는 얘 만족하면 Z 양수 나눴으니까 얘 만족하겠지.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이야. 요거는 땡. (3번) P는 XY는 절대값 XY. Q는요,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또 알아봅시다. P는요, 무슨 뜻인가요?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XY가 양수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0보다 크거나 같다. 0인 것도 항상 생각해 주는 거지, 그치? 이 말뜻은 다시 말하면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인 거지. 또는 0이거나. 맞아요? 정확히는 Y는 크게 상관없어도 X가 0이면 너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엄청 범위가 넓을 거라고. 얘네는. 얘는 그냥 둘 다 양수일 때만이래. 여기 조건이 여기에 얘는 포함돼 안 돼? 얘 이런 관계 만족하고 있는 거네. 맞아요? 얘는 뭐야? 받는 입장인 거니까 필요 조건. 얘 참인 거 맞아요. 만약에 그냥 직관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봐도 돼. 이거이면 이거냐 해서 얘가 참인 걸 보여줘도 돼. 이거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양수인가? 음수일 때는 얘 만족하지 않잖아, 그치? XY가 음수일 때는 얘는 만족하지만 얘라고 해서 얘가 이거 만족하냐고. 아니잖아, 그치? 얘는 이 명제는 안 돼요. 이 명제는 둘 다 양수래. 그럼 곱했을 때는 이거 절대가 같네, 얘 맞네, 이렇게 확인해도 된다고. 명제를 그냥 따로따로 그냥. 알겠죠? 해서 3번이 될 거고 4번, 5번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계산해보면 얘네는. 알겠죠? 해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방법 여러 가지야. 자, 집합으로서 우리가 진리집합 이용해서 포함관계를 성립하거나, 아니면 얘이면 얘이다 명제가 참이냐,
예이면 예의 명제가 참이냐. 그 명제를 참거짓으로 판단해봐도 될 것 같고 바로 오케이. 예를 들어서 832번. 다음 중 역시 요거 832번도 계속 우리가 했던 문제인데 또 다른 문항의 표현으로 나타나지는 거야. P는 누구이기 위하냐?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얘 화살표 받는 방향. 자, 요 명제가 참. 그리고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니까 얘는 주는 방향 참. 됐니? 그래서 항상 참인 명제 보기 고르라 했어. 그쵸? 하나 따로 나와야지요. 첫 번째 뭐 찾으라고? 대우 명제 찾으라고. 그쵸? 대우 명제는요. 부정의 결론 바꾼 거니까. not Q이면 아니고요. 아니지. not P이면 not Q이다. 요게 됐어요? 다음 얘는요.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됐죠? 다음 두 번째 뭐 찾아? 3단 문법 찾아줘야지. 3단 문법은요. 딱 봐도 나오죠? R이면 Q, Q이면 P. 아, R이면 그러면 P. 그래지면 바로 얘네의 뭐 찾아주면 대우명제 찾았을 때 또 여기서 그와 같은 3단 문법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보기에서 참인명제 어떤 거? 5번. 5번. 자, 이번에도 조건을 이용한 또 집합의 포함관계 나타나고 있네요.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니까 주는 방향. 그리고 R은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얘는 받는 방향. 그래 놓고 우리가 집합 U에 대해서 항상 옳은 거 찾아라 했어. 그쵸? 보니까 P는 Q의 부분 집합. P는 Q의 부분 집합이고 Q는 다시 R의 부분 집합인 거네. 됐어요?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 찾는 거지. 자, 1번 맞니 틀리니? P 합집합 Q가 뭐야? P 합집합 Q. P 합집합 Q는 얘가 어차피 Q 집합일 거니까, 그치? 그 포함관계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지, 지금. 1번 땡. 자, 2번은요. 마찬가지 P 교집합 Q. 자, 얘는요. 얘는 P인 거니까 얘가 R의 부분 집합이니까 맞아 틀려? 이거 맞아요. 2번. 오케이? 혹시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넘어가요. 아마 그래 R 빼기 Q는 어차피 공집합이니까 이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5번은 한번 봐볼게. 5번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 얘가 지금 R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물어봤지? 일단 보자고요. 얘네들은 포함은 어떻게 하냐? 얘가 특별히 좀 어렵잖아. 드모로가 쓰자고. 그럼 뭔데? P 여집합 교집합 Q 전체 여집합. 그렇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얘네 이렇게 포함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얘네들의 지금 관계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여집합의 관계는 얘네가 이렇게 반대로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뭐야? Q 차집합 P인 거지. Q 차집합 P는 큰 걸 잘못 빼봤자 크게 어려운 거 없다고. Q 차집합 P는 어차피 이쪽 도는 모양일 거니까.
얘가 R이 여기에 포함되냐? 당연히 아닌 거죠. R이 가장 큰 집합이니까 얘는 얘가 포함될 수는 없잖아. 그치? 이건 땡.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 좀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그 집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837번 보시면 저런 게 무슨 뜻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알겠죠? 많이 해봐야지 뭐 얘네들. 오늘은 131쪽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자, 838번.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 또 조건이 x-3 x 플러스 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 하나. Q는요? Q는 절대값 x-7이 K보다 작다. 자, 이 조건 하나. P가 무슨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얘는 필요 조건일 때 자연수 K의 개수 마찬가지 또 해봐야죠. P가 무슨 조건이라고? 자, 필요 조건이라고. 그쵸?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P이면 Q이다. 어떤 방향? 필요한 방향, 받는 방향. 됐죠? 그 말 뜻은 진리집합을 따져보면 Q가 P에 포함돼요. 자,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계속 했던 거야. 그 문항의 표현만 좀 달라지는 거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을 또 나타내봐야겠네. 첫 번째 P 조건은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죠? 절대값은요. X는 사이값인데 7-K보다 크고 7 플러스 K보다 작겠네. 됐어? 그 다음 또 우리 뭐야? 부등식이니까 수직선 그려. 아는 것부터 씁시다. 마이너스 5, 3 얘보다 작거나 같고 얘보다 크거나 같고. 됐니? 그리고 Q는요? 요 사이인데 Q가 P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거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Q집합이 만들어지거나. 첫 번째, 그치? 두 번째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그래야지 포함될 거 아니야. 그쵸? 그 첫 번째는요, 얘가 몇이니까? 7 플러스 K인 거니까. 첫 번째 K는 K가 7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얘가 5이면 돼야 안 돼요? 마이너스 5이면. 포함돼 안 돼? 포함되잖아.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니까. 그치? 돼? 시윤이? 이게 마이너스 5도 된다고 그러면. 그럼 K는 몇보다?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 하나. 자, 이번엔 여기서는요. 얘는 7 마이너스 K가 얘 3보다 크면 되는 거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K는요.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요거랑 요거랑 어때야 돼? 요거 또는 요거잖아. 요거 또는 요거라고. 따라서 그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이니까. 또는이니까 얘네들 합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는 몇 개? 4개. 어차피 그건 자연수를 했으니까 저 K는 저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치?
조금만 힘냅시다. 다 끝났어요. 다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가 교집합 B 차집합 A의 전체 여집합이 A 합집합 B와 똑같대요. 다음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자, 이거랑 똑같은 의미인 것은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결국엔 필요 충분이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왕이면 지금 교집합 여집합 보이니까 뭐 해주면 좋을까? 그래, 차집합 이용해주면 좋겠네. 뒤에 있는 건 여집합. 됐어요? 그 얘가 무슨 집합일까요? 이런 게 민지야. 머릿속에 벤다이를 싹 그려지면서, 아, 합집합에서 B 차집합 A 뺐어? 아, 요거구나 라는 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지금은 처음에 한번 그려줄게요. A 합집합 B에서 B 차집합 A 요만큼을 뺐어. 뭐 남아? 아, 요거네. 됐죠? 즉 다시 말하면 얘가 뭐야? A란 얘기인 거야. 그치? A. 근데 그게 뭐라고? A 합집합 B라고. 아, 따라서 합집합 했더니 A가 나왔어. 무슨 뜻이야? A가 큰. 아이고.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럼 요게 나와있으면 땡큐인데, 나와있니? 나와있네요. 여기 나와있으면 땡큐인데, 만약에 안 나와있다라면, 요거에 따라서 우리 또 정리했었잖아. 그치? 그럼 교집합은요? B. B. 여집합은요? 그 포함 관계가, 자, 반대로 성립할 거고, 그치? 차집합은요?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 뺐을 때 무슨 집합? 공집합. 여기 단적으로 촥 나와야 돼. 요것뿐만 아니라 요 여집합끼리도 촥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지민이 됐니? 네. 이누 잘 듣고 있어요? 박태원 씨? 이제 좀 헤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 종일 왼종일 계속 꿈나라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신 차려야지 이제. 자, 845, 848번은 증명인데, 아, 증명 얘기 안 했구나. 증명인데, 자, 증명 쪽은 우리가 딱 두 가지 증명법이 있어. 일단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가 사실이래. 왜 사실인지, 왜 참인지 그 설명하는 과정을 우린 증명. 근데 그 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류법. 대우법은 그냥 쉽게 말해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는 얘기인 거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들어. 그럼 대우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증명하자. 간단하게. 기류법은 조건 명제에는 가정과 결론이 존재하지 않았지. 그 결론 부분을 부정해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루트 2는 무리수다라는 명제가 왜 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루트 2가 그럼 유리수라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증명을 쭉쭉쭉 했어. 그럼 뭔가 모순이 생기겠지. 유리수 아니니까. 그럼 모순을 찾아내는 방법이 기류법인 거야. 오케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우법이랑 기류법이 나와 있을 대표 문제로 이걸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845번. 주어진 명제가 n제곱이 뭐이면? 3의 배수이면 n도 뭐라고? 3의 배수입니다 라는 명제가 참이냐? 왜 참이냐? 설명해 달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n제곱이 3의 배수다 라는 얘기는 n이 3의 배수라 할 때는 우리가 제곱해서 비교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n 제곱이 3의 배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정하기가 좀 힘드니까 대우를 이용하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대우를 한번 좀 이용해 보자면 그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되는데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명제가 돼버리겠죠. 됐니? 그럼 이제 가정을 해봐야지. 3의 배수가 아니라며. 근데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항상 배수로서 우리가 그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뭐가 생긴다? 나머지가 생긴다. 그래서 첫 번째 그 n을 3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1인 것들. 오케이? 또 3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2인 것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K가 자연수로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좀 정리한 거야 지금. 나머지가 1인 것들, 나머지가 2인 것들. 됐니? 민지야, 어쩜 내가 그렇게 예상한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있어? 아니라며. 아니라며. 내가 그죠, 그치? 딱 보니까 그 패턴이며 분위기며 뭔가 그 생김새. 그게 점점 이게 나는 잠으로 가고 있어요. 꿈나라로 갈래요. 라는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 네가. 몸으로. 왜 들을 수 있어? 너 왜 나한테 윙크하고 있어? 됐어요?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n을 가정해 놓고 이제 계산해보는 거야. n 제곱도 그럼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n 제곱 한번 계산해봅시다. 어떻게 되니?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3의 배수냐 아니냐라는 걸 알아보려면 당연히 뭐로 묶어봐야 돼? 3으로 묶어보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현했듯이, 그치? 3으로 묶어봤더니 3k 제곱 마이너스 6k가 아니죠. 4k 플러스 1에 그 나머지가 얼마? 1. 물론 여기서 지금 현재 그 k는 어떤 수? 자연수라고 우리가 정해 놓은 거야. 가정해 놓고. 오케이? 근데 아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했으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하면 돼. 0 그리고 k는 자연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정수. 알겠죠? 마찬가지 얘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k가 자연수라 했어. 그러면은 그때 해당되는 여기 뒤에 있는 부분도 어떤 수가 되니? 0 또는 자연수가 되는 거지. k가 1이면 0이니까. 그치? 얘는 0 또는 어쨌든 자연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그 3에다가 곱해놓고 더하기 1을 했다는 얘기는 3의 배수보다 1만큼 더 큰 수인 거니까 당연히 3의 배수도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그쵸? 일단 첫 번째 증명 완료. 자, 두 번째. 얘도 한번 해봅시다. 자, n제곱은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인 거네요. 얘도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3으로 묶어봐야죠.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됐어? 그럼 마찬가지 얘도 어떤 수? 얘는 그냥 무조건 자연수네요. 그쵸? 그럼 자연수에다 3 곱하고 1 더한 꼴이니까 3의 배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자연수, 3의 배수가 아닌 모든 자연수들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얘네 각각도 제곱했더니 3의 배수가 안 나와. 다음 대우 문제는 참인 거네.
따라서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참이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법. 됐어요? 그럼 우리 가와 나, 다에 들어갈 건 다 찾을 수 있죠? 가는 3k-1 그리고 나는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오케이? 다는 1. 오케이? 그래서 A가 L인 거고 FK 그 다음에 얘가 GK. 계산 얼마 나오니? F3 더하기 G1인 거지? 얼마? 8. 8? 자, 848번. 자, 기르법 뭐라고요? 기르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는 그 증명법이 루트 5는 얘 무리수야. 자, 이거 증명해봐. 하는 게 보통 기르법 아니면 이용될 거야. 한번 해봅시다. 뭘 하면 돼, 그러면? 우리 가정할 거야.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은, 루트 5는 유리수라고 가정해 볼 거야. 부정해서. 오케이? 그 루트 5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로 나타낼 수 있어? 유리수는. 유리수 정의가 뭐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럼 분수. A분의 B의 꼴. 그러면 그때 A와 B는 당연히 어떤 수가 돼야 돼? 자연수여야 되는 거지. 어떤 자연수? 서로소인 자연수. 분수니까. 기하분수꼴이니까 항상.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 이제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정리할 때 분수는 별로 계산하기 좋지 않으니까 양변에 뭐 곱해주면? A 곱해주면 루트 5A는 자 B란 얘기인 거네요. 그럼 우리는 루트도 싫어. 양변 뭐 하고 싶어? 제곱할 거야. 그럼 B 제곱은요? 5A 제곱이죠. 그럼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네. B 제곱이 몇의 배수? B 제곱이 자 5의 배수. 5 곱하기 어떤 자연수 꼴인 거니까. 그럼 뭐도 5의 배수? B도 5의 배수. 맞아? 방금 우리 했잖아. 그치? B도 5의 배수? 그럼 따라서 B가 5의 배수니까 B는 오케이 이렇게 가정해도 되겠네. 오케이? 뭐 B는 오케이라고 했으니까 넣어봐 또 어떻게 돼요? 25K 제곱은 얼마? 5A 제곱. 정리해봤더니 A 제곱도 뭐가 돼? 5K 제곱. K는 당연히 어떤 수일 거고? K는 자연수로 우리가 정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가정한 거니까. 그럼 얘도 뭐가 돼? K 제곱 당연히 자연수겠지? 그러면 A 제곱도 뭐가 되니? A 제곱이 5의 배수가 돼버리네요. 5 곱하기 자연수 꼴이니까. 따라서 모두 A도 뭐가 되는 거야? 5의 배수가 돼버리지. 맞아? 여기까지 동의해요? 됐어? 그럼 여기서 또 무엇이 생긴단 말이야? 요 조건과 요 조건에서 A와 B는 어떤 거였지? 서로 안 적어놨네. 아까 얘기했던 거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우리 서로수. 서로소. 인. 요게 중요한 거야, 지금. 기하분수인 거니까. 서로소라는 것에 뭐가 생겨? 모순이 생기는 거지. 뭐라고 하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더니, 정리해봤더니 모순이 생겼어. 얘 거짓이네. 해서 얘가 참이다 라고 증명하는 게 기류법. 증명하려고 하기가 힘들겠지. 좀 증명 안 나올 거야. 근데 빈칸 넣기만 나오겠지, 이렇게. 따라서 가는 뭐가 들어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나는 서로소인 자연수여야 되며, 그치?
그 다음에 a제곱이 몇의 배수니까? 5의 배수니까 마찬가지 a도 5의 배수이더라. 됐나요? 따라서 몇 번이요? 3번이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루법. 예전에는 서술형도 막 많이 읽고 있을 때는 증명 문제도 꽤 나왔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증명은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혹시나 나올 수 있어. 성질은 요즘에 안 나오긴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 있어. 알아두란 얘기야. 자주 나오는 거는 어차피 흔해 빠졌을 거고 아마 너네 학교 프린트에서도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돼요. 안 꺼지네.